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쇼핑몰 17년차 66년생 네티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걸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걸 읽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어rum어rum하긴 해요.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핸드메이드 쇼핑몰 컨셉은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22년 작년에 돈 버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튜브 신사임당이나 핸드메이드 관련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실제 일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버는 선택을 과감히 합니다. 그 무렵 1,500만 원 주문건이 들어왔는데 보통 그런 주문은 의뢰가 들어와도 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서.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과감하게 그냥 해보자 하며 했어요. 그리고 20일을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했죠. 예전 같으면 500만 원 정도의 주문 의뢰가 와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한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까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걸 하면서 할 수는 있구나.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기는 싫다. 돈은 들어왔지만 만드는 동안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돈을 쓰는 행복은 있더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핸드메이드 쇼핑몰 유튜브들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갔으니 내가 간 길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좋을까? 만드는 게 너무 좋은 분, 그걸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은 분, 1인 창작자로 평생 살고 싶은 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년 차이지만 아직도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만들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쇼핑몰을 하는 내내 컨셉에 대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만들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만들어서 딸들조차 엄마 쇼핑몰을 뭘 파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나는 컨셉이 없어요.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아하는 재료도 너무 많아서 닥치는 대로 만들고 다 올려서 내 쇼핑몰은 컨셉이 없었어요. 몇 가지로 좁혀야겠다고 늘 생각했지만 못하죠. 왜냐하면 난 만들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DIY, 동전지갑, 파우치, 가방,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각종 액세서리, 비녀, 냉장고 자석, 안경줄, 조각복, 가리개, 액자, 풍경종, 한복놀이개, 전통주머니, 골무, 규방소품 등 품목도 많지만 중요한 건 재료죠. 원단만 해도 퀼트천, 면 프린트, 린넨, 광목, 면 누빔지, 데님, 모시, 색동, 명주, 옥사, 각종 실크, 퀼트섬, 모카솜 등 소량 구매 다 품종입니다. 재료도 각종 프레임, 매듭끈, 폴리끈, 원석, 비즈, 옥, 오링 등 액세서리 부자료만 해도 거의 100종은 넘을 듯하죠.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종류는 많고 소량 구매, 게다가 하나 만들어 하나 사진 찍고 올리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 파는 건 10% 내외로 거의 하나 만드는 게 많고 같은 거라도 다음에 만들 때는 조금씩 달라져서 다시 사진 찍어 올려야 합니다. 가성비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17년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게 나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만들다 보니 뭔가 컨셉이 생기기는 합니다. 몇 가지 나만의 브랜드 이미지도 생기고 이건 내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만들고 싶은 걸 만들다 보니 계속 만들어가는 분야가 생긴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안 만드는 건 버려야 하는데 몇 개 못 만들어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쇼핑몰 브랜드 하나를 따로 더 만들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파워 등급을 달면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브랜드는 정말 한 가지만 올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있는 쇼핑몰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역시 월 검색수로 보면 20회 정도 되는 가망없어 보이는 키워드이지만
어쨌든 한 개, 두 개 팔리고는 있습니다. 작년 유튜브를 보면서 판다 랭크라는 걸 처음 알고 키워드를 치고 내가 파는 것들의 월 검색수와 6개월 판매액을 처음 보고 놀랐어요. 월 검색수가 20회, 30회, 100이 안 되는 검색어가 대부분이었고 6개월 판매액이 10만원, 20만원 등 100만원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몇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6개월에. 그 순간 알았어요. 광고를 안 한 게 맞는 거였구나. 내가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만들어 온 게 생존 비결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구나. 컨셉을 잡아 한 가지만 집중했어도 아마 판매를 위한 다른 길들을 또 찾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난 지루해서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겨워서 중간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지,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뭔지에 따라 1인 창작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다 해도 되지만 실제 혼자 하다 보면 집중하게 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공방을 창업하고 수업을 하고 프리마켓이나 백화점 행사 등에 참여하고 혼자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공모전이나 전시를 하거나 쇼핑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의 특성에 맞게 집중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좋아요. 물론 중간중간 이것들을 다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는 해봐야 아니까. 이 일을 얼마나 키울 건지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직원을 둘 건지, 나 혼자 할 건지,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몇 번의 행사 참여를 통해 결정했거든요. 직원 없이 끝까지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매출이 나의 능력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구태여 힘든 핸드메이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행복한 1인 창작자로 살기 위해서 아닐까?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만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둘 나에게 오는 과정을 천천히 가져볼 것을 권합니다. 꽤 오랜 시간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만드는 게 너무 좋으면 너무 행복하면 사로잡히면 많은 걸 계산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잊을 수 있어요. 초기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되죠. 다양한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보는 과정에서 천천히 내가 잘하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서 컨셉이 만들어져 갑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가성비도 없지만 이거 나에게 맞는 나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온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각자 자기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걸어간 그 길을 가지 말고 내 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핸드메이드 쇼핑몰의 컨셉은 내가 되고 특별한 하나의 쇼핑몰이 되어갑니다. 자, 각자의 방법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나만의 방법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핸드메이드 수입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